네, 여러분. 저 또 왔습니다. 밖에 눈 내리는 거 보이세요? 눈 내리는 거 보이게 하려고 여기 지리산 저희 집 햇살정원이라고 이름 붙인 저희 집이에요. 지리산에서 꽤 높은 중턱에 있죠, 저희 명상센터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그 집에서 본 지리산의 풍경, 눈 내리는 풍경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도시에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과 같이 풍경도 감상하면서 저와 소통하자고 제가 이렇게 위치 각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화면에서는 여기 지금 눈이 펄펄 내리다가 이제 그쳤고요. 조금 그쳤고 소강 상태입니다. 눈이 딱 앉았는데 겨울 내내 이번 겨울은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항상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신 적이 많았거든요. 겨울에는 눈 때문에 여기 고지대니까 올라올 때 자동차가. 근데 올해는 눈이 전혀 안 오다가 지금 눈이 옵니다. 왠지 이 눈이 서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주 포근하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예고하는 서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옛날 어른분들은 결혼식이나 그렇죠? 그럴 때 눈 오면 서설이라고 좋아했잖아요. 자,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내릴 때 그 모습이 되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막 소리가 나고 하는데 눈은 바람만 불지 않으면 조용히 고요하게 내려서 앉으니까, 그리고 온천하를 하얗게 덮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항상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세상 만물이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어, 모든 인연과 어떤 것도 전부 마음이에요. 여러분 풍수지리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풍수지리하면 풍수지리학을 이렇게 공부해서 책을 보고 이럴 때는 이게 좋은 거야. 명당의 조건은 이래. 뭐 이런 걸 공부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풍수도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기운을 느껴서 그 기운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편안할수록 명당인 거죠. 음. 사람의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관상학, 예전에는 관상을 보면서 그 관상학 책 같은 거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눈이 뭐 눈썹이 이래야 되고 코는 이래야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사람마다 또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이럴 때는 코가 왔다 갔다 해서 그 말이고 이게 무슨 소린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안정감이 있고 맑고 행복하고 조화로울 때 그게 좋은 관상이에요. 예를 들어 코가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고 좋다. 하지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깨버려요. 코밖에 안 보여. 그러면 좋은 관상이 아니에요. 그 코가 얼굴에 맞아야 돼. 그 얼굴에. 얼굴은 작은데 코만 이만하다거나. 응? 눈이 초롱초롱한 게 좋다. 그런데 막 눈빛이 너무 세고 이게 눈이 커. 얼굴에 비해서 너무 커. 조화를 깨뜨릴 때. 조화가 뭡니까? 중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죠. 응? 이게 조화로울 때, 전체와 조화로울 때, 관상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쁜 여자들의 눈이 제일 예쁜 여자의 눈. 코가 제일 예쁘다고 선정된 코. 뭐 이래서 모든 가장 예쁜 여자의 눈, 코, 입을 그리고 얼굴형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눈만 이쁜 여자, 코만 이쁜 여자, 입만 이쁜 여자. 그 여자들보다 더 이상해진 얼굴로, 조화롭지 않은 얼굴로 나타난 거죠. 가장 이상적인 코란 존재하지 않고요. 가장 이상적인 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입도 가장 이상적이 될 수 있죠. 어떤 눈, 코, 입도. 어떤 눈, 코, 입도 전부 이 눈, 코, 입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화가 중요하니까요. 응? 어떤 얼굴에는 작은 눈이 어울리고, 그렇죠? 쌍꺼풀이 없는 눈이 예쁘고, 어떤 얼굴에는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이 어울리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마음의 빛깔이 중요한 거죠. 눈이 그냥 크기만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눈동자가 맑고 그 기운이 아주 포근하고 그러면서도 맑고 투명하고 집중력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때 아우 아름답다.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운을 보면 풍수지리도 관상도 전부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얼굴이라고 할 때 마음이죠. 굴은 형상. 마음을 담는 형상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얼굴이 바뀝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뭐 눈, 코, 입이 갑자기 눈이 커지고 뭐 코가 이렇게 뭐 어떡해지고 뭐 얼굴이 뭐 갑자기 갸름해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예전엔 제가 차고 냉정해 보이는 분위기였고요. 따뜻한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요. 그러면서 또 찬 기운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약간의 찬 기운도 있습니다. 모든 마음 파동을 다 갖고 있죠. 그럴 때 가장 조화로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어떻죠? 그냥 달기만 할 때 맛있습니까? 거기에 단짠, 요새 뭐 단짠 커피 제 제자들이 제일 가끔씩 갖다 주더라고요. 달기만 한 것보다 거기 소금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짭조름한 맛이 더 단맛도 강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또 감칠맛을 살짝 넣으면 그게 뭐죠 여러분? 간장게장. 그렇죠? 오미가 다채로운 맛이 거기 들어있을 때 그거 참 맛있다고 해요. 그렇죠? 오묘한 빛깔, 색이 여러 가지가 쓰여질 때 그게 잘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을 다 인정해서 모든 마음을 인정한 사람의 얼굴은 오묘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만히 보면 오묘하지 않나요? 이 여자가 이쁜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안 이쁘고 어떻게 보면 좀 애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신비했다가 어떻게 보면 귀여운데 조금 냉정하게도 보였다가 어른 같기도 하고 아주 늙은 할머니 같기도 하다가 아기 같기도 하다 이러잖아요. 이번에 명상 프로그램에 오신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니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랬더니 헤라님 얼굴이 신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주 모든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꼭 연극 배우 같기도 하고 영화 배우 같기도 뭔가 그런데 그런 배우라기보다는 모든 마음이 있어서 웃을 때는 어느 얼굴이 웃는데 웃고 있어도 또 그 속에 묘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서 참 신기한 얼굴이라고 자기가 봤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고 온갖 마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마음을 인정해서 그 조화로운 마음 파동을 분출하고 있는 거죠. 제 얼굴에서. 또한 알 수 없는 포근한 기운이 있다고. 그 포근한 기운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고요. 가끔은 그거 보는 분이 있어요. 오라를 보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한테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유튜브 동영상 딱 한 편 보고 왔대요. 그래서 아니 한 편 보고 저를 어떻게 믿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은 사람의 오라가 보인대요. 12살 때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져서. 그런데 막 물 밑으로 내려가는데 빛이 보이더래요. 의식을 점점 희미해지는데. 근데 그 빛이 보여서 거기로 막 갔더니 물 수면 위로 떠올라서 누군가 구해준 거죠. 그 빛이 구원의 빛이죠.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해서 자기가 이제 살아났는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빛을 보고 살아났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의 오라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라를 볼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사람을 치유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그 사람의 오라가 환할 때는 안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별로 경증인 질환이 있어도 굉장히 오라가 어두운 분은 예후가 안 좋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오라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의 오라를 보고 판단하고 물론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이 의사가 과학적인 의사 맞아? 이러고 자기를 터부시하고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움이 올라와서 봐도 보인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는 그거를 판단해서 틀린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어떤 인간을 판단하든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헤라님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제 뒤에 오라가 밝은 오라가 환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믿어도 되는구나.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여자는 아니고 마음이 맑은 사람이야 하고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의 힘을 믿지 않고요. 마음에 주는 그런 능력조차도 오히려 숨길 지경으로
뭔가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이미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양자 생물학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이 발달해서 인간의 의식을 과학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식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생했을 때는 그게 어떤 굉장히 무속인과 연결하면서 뭔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사이비고 사기성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얄팍한 마음의 힘으로 혹세 무민하고 거짓을 전해서 남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있죠. 사이비들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마음은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는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음의 영역이 보이는 모든 물질과 현상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감지해서 미리 다가올 미래를 알고 과거의 마음을 소멸시키고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인데 나타난 현상인 이 얼굴, 관상부터 나타난 자연의 모습인 풍수지리도 다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면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예언가야. 내가 앞으로 내 무의식 속의 에고가 즉 마음이 이러하니 이걸 소멸 안 시키면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미 압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왜 그랬구나. 속이 시원하게 알아요. 또한 공부가 좀 더 깊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남의 인생도 이제 알 수 있죠. 저분의 무의식 속의 에고는 이런 에고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예를 들면 정치인 중에 항상 나오면 당선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에. 저한테 한 번 어떤 분이 오셨어. 꼭 나가면 떨어진대요. 된다 이래서 나가면 떨어진대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저한테 온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대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그분도 그렇고 무의식 속에 이인자의 관념이 있어요. 이인자의 관념. 자, 아들이 딱 태어나요. 이때 무의식은 성관념이라고 해서 여자 남자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엄마가 아들을 남자로 인정하면서 아버지도 남자고 아들도 남자죠. 그런데 아버지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도 보지만 여성의 에고, 무의식, 엄마 무의식에 있는 여성의 에고는 남성으로 보죠. 남편도 남성, 내 아들도 남성인데 판단합니다. 이 여성 에고가 어떤 남성이 더 우월한지를.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이 더 내 남편보다 우월한 남성이라고 판단을 하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더 멋진 남자야 하고 남성으로 남자를 더 우월하다고 인정을 해주면 이 아들은 2인자의 관념을 갖게 돼요. 나는 다른 어떤 처음 만난 남자한테 졌잖아요. 아버지 처음 만난 내 무의식에서 이 세상은 무의식의 현현이라 그 다음부터 처음 만난 남자인 아버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남자는 아버지인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여자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나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거나 다른 남자를 더 인정하는 그런 사태를 항상 맞게 되죠. 나는 2인자야. 나는 남자로 두 번째야. 나는 졌어. 이 마음이 있는 한 내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마음은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그런 현실을 창조하면서 자기를 알리죠. 모든 것은 그렇게 마음이 만듭니다. 그래서 내 운명조차도 마음의 현현인 거예요. 내 얼굴 모습조차도 마음의 현현인 거예요. 제가 좀 귀엽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또 이런 얘기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하지만 귀엽게 생긴 거 귀여움 받으라고. 저희 아빠가 저를 굉장히 귀여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자한테는 자신감이 있어요. 처음 만난 남자인 아빠가 저를 참 사랑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죠. 어떤 남자든 나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 귀에다 대고 항상 얘기했어요. 너는 엄청 똑똑해. 남자들 7트럭 갖다 줘도 너랑 안 받고 아들들 7트럭 갖다 줘도 안 받고 너는 그런 남자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여자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에게 그런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니까 남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게 없었다면 날마다 아빠가 너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너는 남자보다 못해. 시집가서 그냥 남자 수발 들고 살아. 이랬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수많은 남자 제자들도 거느리고 하면서. 그렇죠.
이 무의식 속에 그 에고가 사실은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 에고를 알아차려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 에고를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충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머리로 아무리 똑똑하려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아무리 열심히 치르고 노력해도, 대통령이 되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내 인자의 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안 되죠? 자, 그 무의식의 원리,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게 에고예요. 풍수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랑 세션에 오셔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혜라님, 내가 지금 그분이 대구에서 그 어떤 가게를 한대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안 된대요. 매출이 계속 떨어진대. 예전에 한때는 굉장히 잘 됐었는데 가게를 이전한 다음부터 안 된대요. 옛날에 하던 사업은 접고. 그래서 가게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가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구 뭐 무슨 구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오세요. 밖에서도 찍고 안에서도 찍어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번에 명상 프로그램 오셨을 때 가져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가게가 1층이에요. 그런데 앞에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1층짜리 이분의 가게 옆에도 10층 이상의 건물이 또 버티고 바짝 붙어서 또 왼쪽에도 그냥 앞과 좌우에 꽉 막혔어. 그럼 뒤는 어떠냐? 뻥 뚫렸어요. 어떤 형국입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답답해요. 뒤로 자빠지는 형국이야. 그러니 이게 안 자빠지고 사업이 안 자빠지고 백입니까 이게? 막 거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마음을 현대인은 하나도 안 보니까 답답함이 당연히 느껴져요. 온몸으로. 난 사진만 봐도 답답하더만. 그래서 아니 보세요. 이렇게 답답한데 그리고 뒤로 다 자빠진 형국인데 자꾸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매출이 오릅니까? 다른 자리를 좀 알아보세요. 응? 뒤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뒤에 딱 버텨서 배산 임수가 그거예요. 앞에 시원하고 임수라고 해서 허허 벌판에 그냥 다 물로 그냥 바다만 쫙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목화 토금수의 기운이 다 골고루 있어야 조화롭죠. 너무 습하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무게 기운과 토의 기운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적당히 아주 조화로워야 되는데 조화가 깨지면 명당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업의 운이 틀리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게 마음이에요. 선거도 마음이에요. 사랑받는 것도 마음이에요. 내가 아빠한테 사랑 못 받은 딸이야. 난 남자한테 사랑 절대 못 받아요. 내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아들이야. 난 절대 여자한테 사랑 못 받아요. 그 무의식 속에 사랑 못 받았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창조를 하니까요. 알아차리기 전에는 항상 현실을 만듭니다. 내가 아빠한테 인정 못 받은 아들이야. 절대 성공 못해요. 엄마는 사랑을 의미하고 아빠는 성공을 의미해요. 돈과 물질적인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엄마 아빠와의 어떤 관계를 이어오고 맺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어디서 자랐는지도 중요해요. 그분이 아주 좋은 명당, 조화롭고 이런 데서 자연에서 자란 인간과 아스팔트에서 각박한 아스팔트에서 자연의 기운이 전혀 없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자란 인간은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세요. 위인이 어디서 태어난 거? 명당에서 태어나죠.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장소도 중요하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알게 돼요. 기운으로 찾게 되죠. 기운으로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기운이 어떤지 이 사람과 내가 궁합이 맞는지 그냥 알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앞으로 내 운은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의 운은 어떻게 될지 개운을 하려면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에고를 알아차릴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마음 공부가 이렇게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또한 마음이죠. 이해받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미움을 쓰고 있는 미움이 바로 코로나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두려움과 수치인데 두렵고 수치스럽다고 미움을 인정 안 할 때 코로나가 공명하기 쉬운 조건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 올렸죠? 마음 공부 하신 분들 많이 청산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주의사항이에요. 이런 시국일수록 절대 미움을 일으키면 안 돼요. 화내거나 남과 분쟁하고 원망과 미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중하세요. 워워. 내가 코로나에게 숙주가 되기 싫으시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코로나의 숙주가 돼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을 높이시기 싫으시면 조금 싸울 일이 있어도 분노가 올라와도 조금 가라앉히고 이해하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사람 사이에 분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유의하셔서 안전한 생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모든 것이 마음이다. 삶이 마음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소통해 봤습니다. 지리산에서 아름답게 눈 내리는 햇살 정원에서 여러분의 헤라였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